몬테소리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시는 국장님들 모두 모이세요. 몬테소리원에 보내셨다면 이 정도는 아셔야죠. 안녕하세요. 킨더보스입니다. 지난번 라방 때 김쌤이 몬테소리원에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신다고 해서 많이들 기대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몬테소리원에 입학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주변에 몬테소리 기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원을 선택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신데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모든 유아교육기관은 영유아들이 지내는 곳이라 기본적인 원생활은 비슷해요. 하지만 기관마다 교육 철학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 형태가 조금씩 다르죠. 그 작은 차이, 몬테소리 원에서만 있는 약속, 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우리 아이랑 의사소통 될 수 있는 것들 오늘 알려드릴게요. 몬테소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특별히 다른 것들이 있나요? 네, 예전에 저희 학부모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야 해서 7시 40분에 아이를 등원을 시키셨고요. 한 분은 태권도를 운영하셨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오후에 오니까 주로 10시쯤 아니면 10시 반쯤 아이를 보내셨거든요. 그 시간 아시죠? 자유선택활동 시간이 모두 끝나고 이제 대집단 활동이 이루어질 쯤 해서 아이를 보내셨거든요. 두 분이 친하시고 또 근무 시간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근무 시간 외에는 두 아이를 서로 이제 챙겨주셨었거든요. 두 명 다 3년 재원이었었고 이제 졸업할 때쯤 태권도를 운영하시는 어머님이 오셨어요. 아, 선생님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아, 나도 8시에 우리 누구 보낼 걸. 막 이러면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8시에 온 친구랑은 너무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이렇게 졸업 때쯤 몬테소리의 좋은 점을 아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들에게만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그분은 몬테소리원 보내시면서 알맹이 빼 맞아.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네, 본격적으로 몬테소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몬테소리는 교구 이름인가요? 네, 몬테소리 교구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아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몬테소리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몬테소리는 의사이자 교육자이죠. 몬테소리가 고안한 교구가 몬테소리 교구입니다. 네, 몬테소리 교육 철학 혹은 몬테소리 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입니다. 일반 교육이라고 하면 성인이 가르치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몬테소리는 성인이 할 일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다려주는 것뿐이라고만 했어요.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몬테소리 교구 활동 시간은 언제죠? 네, 하루 종일 몬테소리만 하는 줄 알고 하루 종일 너무 정적이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반 유치원의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몬테소리 교구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모두 같아요. 대집단 활동, 음률, 신체 활동, 바깥놀이, 현장 체험학습, 네, 견학 모두 다 똑같답니다. 저도 살짝 오해를 했었어요. 하루 종일 하는 줄? 하루 종일 하는 줄 알았어요. 몬테소리 교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 유아교육기관에는 뭐 미술 영역, 쌓기 영역, 역할 영역 이런 영역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몬테소리에는 5가지 영역이 있어요. 일상생활 영역, 감각 영역, 수 영역, 언어 영역, 문화 영역인데요. 수하고 언어는 어떤 네네. 건지 아실 것 같죠? 그거는 생략하고요. 일상생활 영역에는 주로 소근육을 사용하고 혼자 자립하기 위한 활동들이 있어요. 자르기, 붓기, 열고 닫기, 선이 걷기, 옮기기, 바느질, 요리, 네, 색종이 접기, 가위, 펀치, 스테플러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 스티커 붙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일상생활 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밑바탕이 되기도 하고요. 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잘 크면 이제 감각 영역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감각 영역에는 빨간 막대, 분홍탑, 갈색 계단, 구성삼각형, 기아 입체 바구니, 1항식, 2항식, 3항식 상자, 은감벨, 소리상자, 후각통 등이 있고요.
문화 영역에는 지구와 우주, 동식물, 자연 관찰하기, 세계지도 퍼즐, 곱기, 대조지형 등이 있어요. 과학 영역을 따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문화 영역과 근접하게 배치합니다. 몬테소리 교구들은 순서 그대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창의력을 기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네, 이거 많이 물어보시고요. 얼마 전에도 요 댓글을 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저도 그놈의 몬테소리랑 창의력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몬테소리 4차 산업시대에 살아갈 아이들에게 정해진 방법대로 해야 되고 순서대로 해야 되고 또 맞고 틀림이 확실하거든요. 이게 맞는 걸까 하는 고민이 늘 있었거든요. 먼저 답을 드리자면 몬테소리 교육은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밑바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창의력도 완전 무에서 나오는 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경험이 있어야 그 불편함을 알고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몬테소리 활동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경험입니다. 창의력은 통제하고 간섭하기보다는 자율성을 주고 기다려주고 독립성을 자극해 줄수록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몬테소리 작업 시간에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기다려줍니다. 또 지시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 싶니? 라는 의사를 꼭 물어보고요. 해볼까? 라는 권유형의 말투를 사용합니다. 몬테소리는 순서대로 해야 하고 또 방법대로 해야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또 의문점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교구마다 목적이 다 있어요. 교구마다 방법은 물론이고 순서, 방향, 심지어는 교구 작업할 때 그 까는 매트 있죠. 그 크기도 정해져 있어요. 정말 체계적이죠. 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정해진 규칙대로 하는 민감기 시기거든요. 오히려 흐트러져 있거나 순서에 어긋나면 불편해하는 시기거든요. 몬테소리는 그런 아이들의 발달에 맞게 정확하게 만들어진 과학적인 교구입니다. 몬테소리 원에서 매트는 왜 펴는 거죠? 매트의 가장 큰 의미는 내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위로 지나다니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되라는 의미도 있고요. 교구가 이렇게 굴러가는 구슬들이 많아요. 그거를 굴러가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쾅 소리가 나요. 갈색 계단 같은 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 것들은 소음을 방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몬테소리에는 다양한 크기의 매트가 있어서 수막대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길게 깔게 되어 있고요. 수가족이라는 교구는 세로로 길게 깔아야 돼요. 그 이유는 그래야 비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크기가 비교가 되기도 하거든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네. 네, 김쌤이 또 몬테소리 교구 수준이 아이마다 다 다르다고 하고 그래서 개별화 교육을 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아이마다 수준이 어느 정도로 다른 건가요? 몬테소리는 개별화 교육이다 외치고 다녔더니 이제 개별화 교육에 대한 질문은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수준과 관심은 모두 달라요. 수막대로 1회 막대야, 2회 막대야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감각 영역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삼각형 4개가 모여서 큰 정삼각형의 됨을 찾기도 하고요. 육각형 안에는 삼각형이 몇 개 있는지, 평행사변형은 몇 개가 있는지 찾아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수준이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몬테소리를 운영하는 원은 호남 연령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네,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 그러면 하던 교구를 계속 매일매일 똑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죠. 그러면 그대로 놔두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해보도록 권유를 하나요? 다음에 나오나요? 네, 다음 영상에서 그 비밀 풀어드릴게요.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기본적인 몬테소리 궁금증을 해결했는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되고 말씀해주신 진짜 중요한 알맹이 다음 영상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몬테소리 원에 잘 적응하는 방법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까지 보셔야 완벽 적응하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우리 같이 듣고 함께 잘 키워보자는 의미에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